여러분들은 라면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엄청 좋아하는데 그중 너구리를 제일 좋아해요. 너구리와 신라면, 짜파게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사놓고 기분 따라 돌려 먹죠. 개인에 따라 선호하는 브랜드가 다를 텐데요. 라면은 종류도 많고 먹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오늘은 라면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볼게요. 라면의 원조가 중국이냐 일본이냐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먹는 형태의 라면은 일본 니신 식품이 1958년 치킨 라면을 대량 생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치킨 라면은 지금처럼 스프가 따로 있지 않고 면 자체에 양념이 반죽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1961년 일본 명성식품은 양념을 건조 분말화하여 현재와 같이 별도 포장한 스프 형태로 라면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면도 일본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1971년 니신 식품의 안도 모모후쿠 사장이 회의석상에서 미국 바이어가 종이컵에 라면을 부수어 포크로 먹던 모습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63년 9월 라면이 도입되었습니다. 삼양식품이 일본 묘조식품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을 생산한 거죠. 이후 정부의 혼분식 장려 정책으로 라면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 8개 제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경쟁을 벌이지만 삼양식품의 80%에 달하는 압도적 시장 점유율에 밀려 1969년에는 삼양식품과 농심만 남게 됩니다. 처음 출시된 삼양라면은 일본의 방식을 따라 닭육수 베이스의 스프를 만들었는데 1970년 10월 농심이 소고기 국물을 재료로 한 소고기 라면을 출시합니다. 이 소고기 라면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농심의 시장 점유율은 10%대에서 20%대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삼양식품도 잇따라 삼양쇠고기면을 출시하면서 라면은 소고기 국물이라는 맛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80년대에 들어서 농심은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1982년 스프 전문 생산시설인 안성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스프의 획기적 품질 향상 후 너구리와 육개장 사발면, 안성탕면, 짜파게티를 앞세워 농심은 1985년 3월 라면 시장에서 1위 자리에 올라섭니다. 이듬해인 1986년 신라면을 내놓으며 2위와의 간격을 더욱 넓혔죠. 1988년 농심의 시장 점유율은 50.6%였습니다. 80년대 초까지 업계 선두를 유지하던 삼양식품은 경쟁사들의 신제품 출시 전략을 당해내지 못해 1985년 선두 자리를 농심에 내어주고 1989년 우지 파동을 겪으면서 시장 점유율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라면 업체 시장 점유율은 농심이 53.3%로 부동의 1위이고 오뚜기가 22.6%, 삼양식품은 11.0%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라면 판매 순위는 어떨까요? 2021년 라면 판매 순위는 1위 신라면으로 출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2위는 진라면, 3위 짜파게티, 4위 팔도 비빔면, 5위 육개장 사발면, 6위 불닭볶음면 순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라면은 모두 몇 종류나 될까요? 2021년 기준 400여 종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네요. 회사별로 보면 농심라면 90개, 삼양라면 45개, 오뚜기라면 62개, 팔도라면 37개, 풀무원라면 10개, 기타 회사의 라면들이 줄줄이 있어요. 아니 라면 종류도 종류지만 편의점과 마트에 이름을 건 라면이 있다니 먹는 라면만 먹는 저로서는 정말 놀랄 일입니다. 라면은 대표적인 인스턴트 식품으로 영양소가 불균형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라면을 먹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고요. 그렇다면 라면의 영양 균형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라면의 영양 균형은 생각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섭취 에너지 권장 비율에 라면의 영양 성분을 대입했더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영양소 모두가 권장 비율 안에 들어있더랍니다. 다만 단백질의 비율이 약간 낮게 나오는데 달걀 하나 넣어서 먹으면 단백질 비율도 높은 수치로 보충이 되죠. 스프 때문에 나트륨 걱정도 많이 하시죠? 라면의 평균 나트륨은 1400mg이며 이는 일일 나트륨 권장량에 한참 못 미치고 다른 면 요리들인 짬뽕, 가락국수, 물냉면, 짜장면, 칼국수 등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라면 중 나트륨 함량이 많은 것은 오뚜기 진라면으로 1880mg인데 이것은 짬뽕 4000mg 나트륨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럼 나트륨이 가장 적게 함유된 라면은 무엇일까요? 농심 짜파게티인데 간짜장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왕 먹는 거 좀 더 균형 있게 먹는 게 좋겠죠?
라면에는 무기질이나 식이섬유의 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소가 들어있는 콩나물이나 팽이버섯을 넣으면 좋고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치즈나 두부를 함께 넣으면 좋대요. 맛도 좋고 영양 성분도 골고루 함유된 라면, 칼로리는 어떨까요? 사실 이제 칼로리가 사람의 몸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당질 때문에 사람이 비만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전체 칼로리의 양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국내에서 시판되는 라면 중에서 가장 낮은 칼로리의 라면은 340kcal, 가장 높은 칼로리의 라면은 625kcal 정도라고 합니다. 밥 한 공기의 칼로리가 보통 330kcal인데 반찬과 함께 한 끼 식사를 하면 반찬에 따라서 600에서 1000kcal 정도가 훌쩍 넘어가기도 하니 라면 하나의 칼로리는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밥 나라에서 파는 라면은 그 종류도 다양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면을 어떻게 즐기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라면 섭취 현황을 살펴보니 라면을 먹을 때 다른 식품 추가 없이 일반 라면 혹은 컵라면을 그대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경우는 62%였습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라면을 있는 그대로 간편하게 즐기는 것이죠. 이와 달리 라면에 다른 식품을 추가하는 경우는 38%였습니다. 그중 라면에 달걀을 넣어 먹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부대찌개나 라볶이 등 요리에 라면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라면에 떡, 만두, 콩나물 등 다양한 식품을 넣고 함께 조리하여 다양한 맛을 즐기죠. 그냥 먹어도 맛있고 다른 식품을 넣어 먹어도 맛있는 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즐기시나요? 라면을 좋아하고 자주 먹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놀라운 점이 정말 많네요. 오늘은 이렇게 라면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해야겠어요. 곧 라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2탄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